자, 국어의 문법 요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의 문법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인용 표현, 피동 표현, 사동이 빠졌네요. 이 출판사에서는. 자, 요 네 가지를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문법 요소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문장의 종결 표현, 그 다음 조사, 어미를 알아야 그 다음 하는 말들이 이해가 될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끔 시켜놨어요. 자, 문장의 종결 표현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정의문, 감탄문 이렇게 있어요. 그죠? 얘들은 모조리 다 종결 어미, 말이 어떻게 끝나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조사와 어미가 있는데 조사는 품사할 때 했죠. 주로 체온 뒤에 붙어 있고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어요. 격조사는 주어를 만드는 이가 주격조사, 목적어를 만드는 을을 목적격조사 등등이 있어요. 부사격조사, 관형격조사 이런 것도 있겠죠. 자, 보조사는 어떤 문장 성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강조라든지 대조라든지 어떤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조사들이에요. 접속조사는 두 단어나 구를 같은 자격으로 라는 말은 주어를 두 개를 만든다든지 목적어를 두 개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철수와 영희는 학생이다. 와 같은 경우에 철수와 영희가 학생이다의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와 같은 거를 접속조사라고 합니다. 계속 가볼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미를 알아야 돼요. 어미는 용언의 맨 끝에 오는 어말어미와 어말어미 앞에 오는 선어말어미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먹었다라는 말이 있으면 얘를 사전 찾을 때 먹다라는 말을 가지고 찾게 되겠죠. 그래서 사전 찾을 말에서 요 다만 뺀 먹까지를 우리는 어간이라고 그러고요. 자, 이 어간 뒤에 붙는 말들을 어미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먹었다는 어미가 두 개가 있죠. 근데 단어의 제일 끝에 오는 어미를 어말 어미, 그죠? 그리고 어말어미하고 어간 사이에 오는 요 가운데 오는 어미를 어말어미보다 앞선 앞에 온다고 해서 선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문법 요소 드디어 들어가 봅시다. 자, 높임 표현이 있어요. 높임 표현은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상대 높임은 청자를 높이는 거예요.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인데요. 자, 높임과 낮춤의 정도에 따라 종결 어미가 달라진다라는 거는 좀 이따 다시 볼게요. 화자 자신을 낮추는 것도 상대 높임이에요. 우리는 주로 상대 높임은 종결 어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다시, 상대 높임은 종결 어미, 가끔씩은 보조사 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보면 상대 높임 체계라는 놈이 있는데요. 상대 높임 체계를 보면 격식체가 있고 비격식체가 있죠. 그래서 격식체에는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가 있다. 그리고 비격식체는 해요와 해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계속 넘어갈게요. 일단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설명할게요. 다음 주체 높임이에요.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거예요. 그죠? 주체를 높인다는 말은
주체를 높인다는 말은 쫑 서술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주어를 높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서술어의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현하는 방법은 주격조사 이가 대신 깨서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선어말어미 시를 붙이는 방법, 또는 계시다, 잡수시다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를 보면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은 이걸 문법 요소를 항상 풀 때는 항상 나누는 걸 잘해야 돼요. 이렇게 나눌 거예요. 선생님 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 니은 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중에서 높임이 아닌 문장에서 빠지는 혹은 달라지는 부분들 있죠. 선생님을 우리가 동생으로 바꿨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동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거예요. 동생은 그죠? 우리를 사랑한다. 그죠? 그럼 비교를 해보면 깨서가 선생님 때문에 생겼죠? 그죠? 동생일 때는 없는 거죠. 그 다음 시가 선생님 때문에 생겼죠. 동생일 땐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두 놈이 높임 표현이고 얘 둘은 사랑하다라는 서술어의 주어. 다시 얘기하면 자, 사랑하는데 누가 사랑해? 하면 선생님이 사랑하죠. 그래서 선생님은 사랑하다의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가 높임의 대상일 때 달라지는 이 깨서와 시는 주체 높임 표현이다. 주체 높임 표현이다 라고 분석을 합니다. 자, 깨서는 주체 높임 표현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했냐면 주격조사, 격조사, 깨서를 썼죠. 그리고 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써서 주체 높임법을 만든 거예요. 주체 높임법을 활용한 거예요. 됐나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요 객체 높임이에요. 객체 높임은 자,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다시 얘기하면 누구누구를 또는 누구누구에게 에 해당하는 대상이 높임 대상일 때 쓰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요때 어떤 것들이 주로 쓰이느냐?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 게 됐나요? 혹은 만나다, 묻다 같은 단어 대신 되다, 여쭈다 같은 특수 어휘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객체 높임도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가볼게요. 언니가 할머니께 선물을 드리니은 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형태소를 분석해 볼게요. 이렇게 해보면 동생이랑 또 비교해 볼게요. 동생이랑 비교를 하면 동생이 할머니를 동생으로 바꿔볼게요. 언니가 동생에게가 되죠. 선물을 드리다가 아니라 준다가 되죠. 그래서 할머니를
동생으로 바꿨을 때, 할머니를 동생으로 바꿨을 때 바뀌는 부분들. 깨가 바뀌었죠? 그죠? 원래는 에게였는데 깨로 바뀌었죠? 그 다음 원래는 주다였는데 드리다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요 깨와 드리다라는 놈이 객체 높임법을 실현한 문법 요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깨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부사격 조사를 통해서 객체 높임법을 실현한 경우죠. 그죠? 드리다는 자, 이렇게 단어 자체가 바뀌는 거를 우리는 특수어휘라고 그래요. 아까 전에 주체 높임에서도 계시다 같은 특수어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특수어휘를 통한 객체 높임의 실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요? 자, 계속 가볼게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을 찾고 높임을 어떤 방법으로 실현하고 있는지 정리해보자 라고 돼 있네요. 갔더니 아주머니 하고 불렀네요. 그죠? 그래서 요 아주머니는 듣는 사람이죠. 듣는 사람을 우리는 청자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아주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저라고 하겠죠. 그죠? 동생을 불렀을 때는 나는 이곳이 처음이야 라고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머니를 불렀기 때문에 높이는 대상을 불렀기 때문에 저를 썼어요. 그리고 달라지는 부분은 비읍니다죠. 그죠? 네, 비읍니다. 동생한테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요. 차근차근 갑시다. 마음 급하게 가지 말고. 동생아, 동생 이름이 각자 뭐 누구 있겠죠. 뭐 누구면 누구 이렇게 하세요. 나는 이곳이 처음이야 이렇게 되겠죠. 혹은 처음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 달라진 부분을 보면 나가 저로 바뀌었죠. 그 다음 다가 비읍니다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요 저라는 놈과 비읍니다가 뭔지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저는 낮추는 어휘 이런 거를 우리는 겸양어라고 그래요. 낮추는 말이에요. 낮추는 말. 자신을 낮추면 상대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듣는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춘 거예요. 됐죠? 한편으로 자, 이건 지울게. 동생은 지우자. 한편으로 비읍니다는 뭐냐? 비읍니다는 종결어미죠. 그죠? 그래서 시험에는 요 낮추는 어휘 또는 종결어미 이런 용어들을 서술형으로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같이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됐죠? 계속 가볼게요. 자, 영미야,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진지를 잡수셨어. 볼게요. 이거를 동생으로 바꿔봅시다. 영미야, 동생은 이미 밥을 먹었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달라진 부분을 볼까요? 달라진 부분을 보면 첫 번째, 자, 할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 되겠죠? 할아버지를 동생으로 바꿨을 때 달라진 부분들을 체크했으니까. 그러면 은이 깨소로 바뀌었죠? 그죠? 은은 그대로 는으로 있는데 원래 이가 올 부분에 깨서가 있죠? 깨서가 새로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먹다가 잡수시다로 바뀌었죠? 그죠? 이 말인즉슨 자, 높임이 되는 문법 요소는 깨서와 잡수시다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가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깨서 그 다음 잡수시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출판사에서는 특이하게 선어 발음이 시도 인정을 하네요. 이걸 인정한다는 말은 좀 이상한데 왜 이러지? 출판사가 좀 이상하네요. 미안해요. 잠깐만, 쌤 지금 멘붕 왔어요.
지금 다른 게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어요? 동생일 때는 밥인데 할아버지일 때는 진지죠. 이거는 오류인 것 같은데?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냐? 가볼게요. 깨서는 주격조사죠. 주격조사 깨서를 통해서, 그죠? 주격조사 깨서를 통해서 주체 높임을 실현했어요. 그죠? 한편 밥이 진지가 됐죠. 왜 진지라고 했어요? 할아버지 거니까. 그죠? 할아버지 거니까 높였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잡수시다의 주어니까 주체 높임인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단어 자체가 바뀌었죠. 밥이 진지로 바뀌었죠. 이런 거를 특수 어휘를 통한 주체 높임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수 어휘 중에서도 명사죠. 밥은 명사니까, 그죠? 잡수시다는 먹다가 잡수시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수 어휘예요. 동사죠. 동사인 특수 어휘를 통해서 주격 높임을 실현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선어말어미 시가 사용됐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말이 인정이 되려면 특수 어휘 먹다 대신에 쓰인 특수 어휘가 잡수다여야 돼요. 근데 잡수다 라는 말이 있냐는 거죠. 있네요. 쌤이 급하게 찾았어요. 자, 보세요. 다시 특수 어휘를 잡수다로 봤을 때 시가 사용된 거예요. 근데 밑에는 또 보면 특수 어휘를 잡수시다가 사용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자습서가 조금 헷갈리게 돼 있어요. 쌤이 다시 정리할게요. 주격조사 깨서가 사용됐어요. 그쵸? 자, 시가 활용이 되려면, 시가 인정이 되려면 특수 어휘 잡수시다가 아니라 잡수다가 사용이 됐다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잡수다에 시가 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선어말어미 시가 사용됐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빠져 있죠. 뭐가 빠져 있어요? 특수 어휘 진지도 사용됐어요. 그죠? 그래서 예시 답안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요 자습서를 들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 문제가 나오면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 일단 자습서대로 외울 사람은 외우고 불안한 사람은 학교 선생님한테 확인해 보세요. 아시겠죠? 일단은 계속 가볼게요. 자, 세 번째 객체 높임 가볼게요. 김 과장이 맡았던 업무는 사장님께 여쭈어 보게. 이걸 또 동생으로 바꿔볼까? 이렇게 될 거예요. 김 과장이 맡았던 업무는 동생에게 물어보게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달라지는 부분은 일단 우리가 사장님을 동생으로 바꿨을 때 달라지는 부분들을 체크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에게가 깨로 바뀌었죠? 동생일 때 에게였던 게 사장님일 땐 깨로 바뀌죠? 묻다가 여쭈다로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정리하면 될 거예요. 깨는 부사격 조사가 되겠죠? 여쭈다는 단어가 아예 바뀌었으니까 특수 어휘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옆에 적혀 있는 걸 보면 깨, 여쭈다 쌤이 한 그대로 있죠? 그리고 가보면 부사격 조사, 특수 어휘
라는 용어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됐나요? 2번을 가보면 청자가 선생님, 듣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나는 집에 있어 하면 안 되고 나는 집에 있어요 또는 있습니다. 비읍니다. 그죠? 그 다음 삼촌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다. 뭐가 문제예요? 자, 삼촌이 대신에 깨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떠난다 의 어간과 어미 사이에 시를 붙여야 되겠죠. 그럼 얘들은 뭐냐 라는 거죠. 자, 얘는 주격조사죠. 그죠? 주체 높임법이에요. 그죠? 삼촌은 주어니까 요거는 시죠. 선어말어미예요. 그죠? 얘 또 주체 높임이죠. 그죠? 쌤이 하나 빠뜨렸네요. 미안해요. 위에 보면 요가 있고 그다음 비읍니다가 있죠. 얘들은 뭐냐? 자, 이 요는 우리가 보조사라고 해요. 외울게요. 이 요는 보조사예요. 얘를 빼도 문장이 되죠. 있어 해도 문장이 되죠. 그죠? 종결어미는 빼면 문장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it 그러면 문장이 안 되잖아. 그지? 비읍니다를 넣어야 그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비읍니다나 씁니다. 여기선 씁니다네요. 씁니다를 넣어야 문장이 되잖아. 그지? 근데 요는 있어까지만 가도 문장이 되지. 그래서 뒤에 추가적으로 더 붙인 말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상대 높임 보조사 요를 썼어요. 됐죠? 자, 근데 비읍니다나 씁니다. 는 종결음이죠. 그죠? 이것도 기억을 할게요. 그 다음 가볼게요. 자, 동생이 할아버지를 데리고 병원에 간다. 할아버지일 때는 데리고라고 하면 안 되죠. 데리고라고 하면 안 될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모시고라고 돼야 되겠죠. 그럼 얘는 정체가 뭐냐? 그쵸? 단어가 바뀌었죠? 이런 걸 뭐라고 했지? 그렇지. 뭐? 특수 어휘를 통한 객체 높임법이에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시간 표현은 다음 파일을 가지고 할게요. 높임 표현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높임법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거예요. 그죠? 격식체가 있고 비격식체가 있어요. 됐나요? 또는 화자 자신을 낮추는 어휘, 아까 전에 뭐라고 했지? 겸, 양, 그죠? 네, 그래서 저제가 있어요. 됐나요? 자,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체, 쌤이 뭐라고 아까 설명을 했죠? 서술어의 주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높이는 방법들을 보면 주격조사 깨서, 그죠? 주격조사 깨서, 선어말 어미, 시나 의시, 그 다음 특수어휘들, 계시다, 잡수시다, 이런 것들. 됐나요? 객체 높임법은 목적어나 부사어. 그래서 아까 전에 어떻게 설명했느냐? 을을 이거나 에게에 해당하는 대상이 높임 대상일 때 높여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실현하는 방법은 부사격 조사 깨를 쓸 수 있고 특수어휘 들이다, 되다, 여쭈다 등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거의 끝이 나는데요. 뒤쪽은 문제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대 높임 표현을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상대 높임 표현이라는 거는 듣는 이를 높이는 거죠. 듣는 이를 높이는 건데 격식체가 있고 비격식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외우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지금 자습서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다른 학교 친구들도 이걸 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설명을 할게요. 자, 문장의 종류를 보면 평서문, 의문문, 그 다음 명령문, 청유문, 우리 같이 뭐뭐 하자, 렛츠, 청유문, 그리고 감탄문, 어머 뭐뭐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문장의 종류죠. 격식체는 명령문을 기준으로 뒤에 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가장 높이는 거를 우리는 아주 높임이라고 해요. 그럼 가장 낮추는 걸 뭐라고 하겠어요? 아주 낮춤이라고 해요. 보통으로 높이는 거를 예사, 보통, 예사 높임이라고 해요. 보통으로 낮추는 거를 예사 낮춤이라고 그래요. 비격식체는 두루 높임이라고 해서 두루 높임, 그러면 두루 낮춤이 있겠죠? 그죠? 예.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나머지 그 평서문, 의문문 이런 거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명령문 기준으로만 하면 되겠어요. 가장 높이면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하십시오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낮추면 해라, 하라, 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해라 혹은 하라, 해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얘들 있죠? 예사 높임하고 예사 낮춤은 요즘 잘 안 써요. 조금 예스러운 말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예스러운 말투면 둘 중 하나죠. 오가 있고 개가 있어요. 그죠? 나는 그대를 사랑하오, 이런 거 있죠? 요즘 안 쓰죠? 여기 와서 좀 먹게, 좀 들게,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요즘 잘 안 써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안 쓰는 말투 중에서 높인 거는 예사 높임, 하오체예요. 안 쓰는 말투 중에서 낮춘 거는 예사 낮춤, 하계체예요. 됐나요? 그러면 비격식체는 뭐냐? 비격식체는 두루 낮춤부터 갈게요. 해요체가 비격식체예요. 비격식체는 뭘 기준으로 보냐? 이 요자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요가 붙으면 비격식이에요. 요가 붙으면. 그럼 두루, 어머 거꾸로 적었네? sorry. 다시 갈게요. 두루 높임이 해요체죠. 요가 붙으면 높임이니까. 그래서 요가 붙을 수 있으면 비격식체예요. 그죠? 그러면 요가 이미 붙어 있으면 두루 높임. 요가 붙을 수 있는 말인데 요를 빼버리면 두루 낮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잡수십시오 하면 여기에 요를 못 붙이죠. 그러면 격식체예요. 됐죠? 중에서도 아주 높였으니까 아주 높임, 하십시오체죠. 그죠? 근데 자, 먹어요 혹은 드세요 등등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얘는 요가 붙었죠. 그래서 비격식체예요. 얘는 두루 높임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요만 빼버리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비격식체의 두루 낮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를 더 설명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들, 어떤 문장 하나에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은 하나씩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장 구성 요소를 다 나눠 놓고 무엇 때문에 쓴 말인가, 누구 때문에 말을 이렇게 썼는가를 다 따져줘야 돼요. 문장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선생님,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시느라 못 오신답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볼게요. 높여야 되는 대상이 누구 있어요? 가봤더니 선생님이 있고, 그 다음 누가 있죠? 아버지도 높여야 돼요. 또 누구도 높여야 돼요? 할머니도 높여야 되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 각각 그 다음 높임 실현된 문법 요소들을 볼게요. 첫 번째 깨서,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모시다, 그죠? 그 다음 가보면 가느라가 아니라 가시느라, 그죠? 못 온다가 아니라 못 오신답니다, 그죠? 이렇게 네 놈이 있고, 놓치기 쉬운 또 한 놈 뭐가 있죠? 비읍니다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총 5놈이 있어요. 그럼 이 5놈이 각각 뭐냐 따져보자는 거죠. 깨서는 아버지 때문에 적힌 말이죠. 아버지는 주어네요. 그죠? 가긴 가는데 누가 가세요? 아버지가 가시죠. 그래서 주어예요. 얘는 주어죠. 그죠? 주어 때문에 높인 깨서는 주체 높임이죠. 무엇을 통해서? 주격조사 깨서, 격조사. 그죠? 얘는 주체 높임이죠. 그죠? 자, 그런데 모시다는 할머니 때문에 적힌 말이죠. 그죠? 할머니가 아니라 동생일 때는 아버지께서 동생을 데리고를 썼겠죠? 동생을 데리고. 그래서 할머니일 때만, 높임 대상일 때만 쓰는 이 모시다라는 말은 특수 어휘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는 무엇이기 때문에? 할머니는 목적어기 때문에 얘는 객체 높임이 되겠죠. 됐나요? 자, 가는데 아버지가 가시죠? 아버지가 가세요. 아버지 때문에 이 씨가 붙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동생이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느라가 되겠죠. 아버지가 동생으로 바뀌면 동생이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느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주체 높임이고, 자, 어간과 어미 사이, 어말 어미 사이에 왔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선 어말 어미. 시를 통해서 실현된 주체 높임 표현입니다. 마찬가지 이 시도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한 주체 높임이 될 거고요. 비읍니다는, 자, 듣는 사람이 선생님이 아니라 만약 동생이에요. 그러면 동생아,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시느라 못 오신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때문에 쓰인 말이고, 얘는 종결 어미를 통한, 선생님은 듣는 사람이죠. 청자죠. 그래서 청자 때문에 높였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 높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시 정리해보면 선생님 때문에 높인 거 뭐? 비읍니다. 종결 어미를 통한 상대 높임. 그죠? 자, 아버지, 주어인 아버지 때문에 높인 거 뭐? 깨서 주격조사. 그 다음 시 선어말 어미, 시 선어말 어미. 됐죠? 그리고 할머니 때문에 바뀐 말, 높인 말 모시다. 얘는 낱말이 아예 바뀐 특수 어휘. 됐나요? 자, 여기